삼성전자 노조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단순히 월급을 더 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직원들도 더 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싸움일까요? 겉으로 보면 임금 협상처럼 보이지만 진짜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에 돈을 버는 모든 회사가 마주하게 될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AI 반도체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면 그 성과는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야 할까요? 삼성전자 노조 이슈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봐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은 성과급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다시 중요해졌고,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주가와 시장의 관심도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다시 크게 벌 수 있다면 그 성과는 우리에게도 제대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늘릴 수는 있어도 그 기준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노조는 성과급의 상한을 없애고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너무 큰 고정 구조를 만들면 미래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는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확실히 같이 받아야 뭐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회사는 보상은 하겠지만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월급 인상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월급은 기본급의 문제지만 이제 성과급은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그 열매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훨씬 커집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인데 왜 기준이 회사 마음대로 정해지냐고 느낄 수 있고, 음. 회사 입장에서는 음. 성과급을 무조건 영업이익에 연동하면 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잡한 문제는 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사업 부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은 AI 수요와 연결되면서 실적 기대가 커졌지만, 반대로 로직이나 파운드리 같은 일부 사업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삼성전자 직원이라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잘 나가는 사업부와 어려운 사업부의 성과급은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한 회사니까 같이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은 성과를 낸 쪽이 더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갈등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성과급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로 바뀝니다. 누군가는 내가 속한 사업부가 돈을 벌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사업부 상황 때문에 너무 큰 격차가 나는 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민감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사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분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 노조 이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삼성 다니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이 시각만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적인 연봉이 아니라 회사가 벌어들이는 성과와 직원이 느끼는 보상의 연결감입니다. 연봉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직원들이 회사가 잘 될 때 나는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는가? 라고 느끼지 못하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반도체 시대입니다. AI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고, 시장은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승자는 회사만인가? 주주만인가?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AI로 돈을 버는 모든 회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회사 입장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급망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회사이고 한국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단순한 사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변수처럼 다뤄집니다. 그래서 정부까지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임금 협상이라면 노사 간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업은 생산 차질, 수출, 반도체 공급망,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에서 벌어진 성과, 배분 갈등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노조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은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구조, 그리고 더 명확한 보상 기준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보너스 상한과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보너스 상한 폐지, 영업이익과 연결된 방식, 특별성 과급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세부 내용은 최종 투표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돈을 벌면 그 기준을 투명하게 정해서 나눠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회사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 실적과 연결된 더 명확한 룰을 만들자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는 보상은 하겠지만 너무 큰 부담을 고정된 제도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양쪽의 싸움은 금액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룰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재관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 직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AI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가 오면 비슷한 갈등은 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는 AI와 기술 투자로 이익을 키웁니다. 주주는 주가 상승과 배당을 기대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노동과 성과가 제대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사회는 그 부가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AI 시대에 늘어난 이익은 누구의 몫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I와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붙잡아야 합니다. 반도체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보상 체계가 경쟁사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면 직원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대에는 기술 인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회사가 인재를 잃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강하게 연동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 변동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큰 산업입니다. 잘 될 때는 크게 벌지만 안 좋을 때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너무 고정된 보상 구조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직원에게 얼마나 줄 것이냐뿐 아니라 회사가 경기 변동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노조 이슈를 단순히 노조가 많이 달라고 한다거나 회사가 안 주려고 한다는 식으로 보면은 너무 얕습니다. 이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 시대에 커진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두 번째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 부별 성과 차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볼 것인가. 세 번째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에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보상 갈등은 다른 대기업과 산업계에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과 연동된 보상 구조가 더 강해진다면 다른 기업 직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강하게 막는다면 직원들은 AI와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오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앞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만드는 성과와 직원이 받는 보상 사이의 연결이 공정하고 투명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그 기회의 열매가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는 정답이 쉽지 않습니다. 노조 요구가 전부 옳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없고 회사 입장이 전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기술이 돈을 벌수록 직원들은 더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성장 안에서 어떤 몫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회사는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가?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런 질문이 더 많아질 겁니다. AI로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 이익은 주주에게 갈까요? 회사에 재투자될까요?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사회 전체로 나뉘어야 할까요? 삼성전자 노조 이슈는 바로 그 질문의 시작점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한 회사의 임금 협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 시대의 성과 배분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히 노조가 파업한다더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뒤에 있는 구조입니다.